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죠. 그것도 정보를 바탕으로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거래의 한쪽만 모든 정보를 쥐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정보가 우리 일상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 흥미로운 게임의 법칙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중고차를 사본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마음에 쏙 드는 차를 발견해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하잖아요. 이 차에 뭔가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 찜찜한 기분. 대체 왜 우리는 이런 불안감을 느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스트레스의 근원은 바로 이 경제학 개념, 비대칭 정보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정보의 불균형이죠. 이 개념 하나만 딱 이해하면 왜 중고차 시장이 그렇게 복잡한지, 또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정보 게임의 가장 고전적인 무대죠? 바로 중고차 시장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제가 아주 그냥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판매자는요, 이 차가 과거에 어떤 사고가 났었는지, 엔진에서 슬쩍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심지어 비 오는 날 창문으로 물이 새는지까지 싹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어때요? 겉으로 보이는 멀쩡한 외관이랑 잠깐의 시승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정보의 격차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현상을 처음으로 아주 날카롭게 분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경제학자 조지 에컬로프입니다. 그는 이 문제를 레몬 시장의 원리라는 이름으로 설명했고, 이 연구 덕분에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게 되죠. 여기서 레몬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꽉인 그런 불량품을 뜻하는 속어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정보의 불균형이 시장 전체에 이게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에컬로프는 시장의 차들을 딱 두 종류로 나눴어요. 아주 그냥 달콤하고 맛있는 복숭아 같은 우량 중고차, 그리고 시고 맛없는 레몬 같은 불량 중고차, 이렇게요. 이 간단한 비유가 시장이 돌아가는 방식을 진짜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자, 이 과정 한번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먼저 구매자는 좋은 차랑 나쁜 차를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평균적인 가격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차, 그러니까 복숭아를 가진 판매자 입장에선 어떨까요? 내 차가 이것보단 훨씬 가치 있는데? 하면서 그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시장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럼 누가 남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평균 가격에도 이득을 보는 레몬 판매자들 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은 불량품으로 가득 차고 신뢰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이 비극적인 결과를 역선택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정보가 부족한 쪽에서 봤을 때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좋은 건 싹 사라지고 나쁜 것만 남게 되는 시장의 실패. 바로 이게 역선택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관점을 한번 싹 바꿔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복숭아를 가진 판매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매자들이 전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이 레몬 시장에서 제 차는 진짜 좋은 차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 바로 신호 보내기입니다. 신호 보내기란 정보 우위에 있는 쪽이 뭔가 비용이 드는 행동을 해서 자신의 품질을 증명하는 전략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비용입니다.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불량품 판매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을 지불해야만 그 신호가 진짜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거죠. 다시 중고차 시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제 차에 문제 생기면 1년 동안 무상으로 수리해드릴게요 하면서 보증을 제공하는 거. 이거 아주 강력한 신호죠. 왜냐하면 레몬 판매자라면 수리비 폭탄 맞을까봐 절대 못할 약속이거든요. 꼼꼼한 정비 기록이나 신뢰도 높은 브랜드 자체도 아주 훌륭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신호 보내기 이론, 이게 비단 중고차 시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훨씬 더 중요한 시장, 바로 고용 시장으로 무대를 한번 옮겨보죠.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비싼 등록금에 또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얻는 대학 졸업장 있잖아요. 그 가치가 정말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에서만 나오는 걸까요?
경제학자들은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경제학자 마이클 스펜스는 바로 이 교육이 신호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어요. 기업 입장에선 지원자가 얼마나 성실한지, 똑똑한지,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은지 알 길이 없잖아요. 이것도 정보 비대칭 상황인 거죠. 바로 이때 대학 졸업장이 저는 수년간의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만큼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간단한 그래프가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한테는 4년 동안 고생하고 돈을 쓰는 게 졸업 후에 얻게 될 높은 연봉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일이에요. 훨씬 더 큰 보상이니까요. 하지만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한테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고 비용도 부담스러워서 학위를 따는 게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졸업장 자체가 그 사람의 숨겨진 능력을 가려내는 아주 믿을 만한 신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보가 많은 쪽이 행동하는 신호 보내기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정보가 없는 쪽이 주도권을 쥐는 두 번째 해결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전략은 선별이라고 합니다. 신호 보내기가 저 좀 알아주세요 하고 외치는 거라면 선별은 당신이 누군지 스스로 한번 증명해보세요 하고 판을 짜는 거예요. 정보가 부족한 쪽이 아주 교묘하게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거죠. 이 선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보험 시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운전을 좀 험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자동차 보험에 더 가입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쵸? 하지만 보험사는 누가 위험한 운전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역선택의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여기서 보험사가 아주 영리한 방법을 씁니다. 두 가지 선택지를 딱 내미는 거죠. 플랜 A는 보험료는 싼데 사고 나면 본인 부담금은 높음. 플랜 B는 보험료는 비싼데 본인 부담금은 낮음.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안전운전자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플랜 A죠. 반면에 중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플랜 B를 선호할 거고요. 보세요. 보험사는 질문 하나 안 하고 고객이 자기 선택을 통해 스스로 어떤 유형인지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이야, 이게 바로 선별의 마법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되시죠? 신호 보내기는 정보를 가진 쪽이 주도하는 게임이고요. 반면에 선별은 정보가 없는 쪽이 설계한 게임입니다. 하나는 자기 PR, 다른 하나는 일종의 오디션이라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이 정보 게임의 법칙을 일단 한번 이해하고 나면 세상이 정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심지어 공작새가 왜 그렇게 화려한 깃털을 뽐내는지 그 이유까지도 이 신호 보내기와 선별이라는 틀로 설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경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는 지금 어떤 정보 게임이 펼쳐지고 있나요? 한번 주변을 곰곰이 둘러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게임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